수익이 200% 이상 상승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는 소식은요. 주식 아니고 한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연휴, 봄 날씨, 백신 접종 효과가 겹치면서 백화점들 모두 방문객 수와 매출이 급증했는데요. 그 사이에서도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사업에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진 곳이 있습니다. 특이하죠? 누구나 알기 쉬운 기업 분석 리포트. 이번에는 더 현대서울로 제도약과 혁신을 꿈꾸고 있는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를 살펴보면 현대그린푸드라는 곳이 있어요. 푸드 서비스, 외식, 식자재 유통 같은 식품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곳의 백화점 사업 부분이 분리돼서 설립된 게 지금의 현대백화점이에요. 그런 만큼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현대백화점은 올해 새롭게 오픈한 더 현대서울을 비롯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대구, 부산, 울산, 충청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여행객 접근성이 높은 무역센터와 동대문, 인천공항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행객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면세점에서 돈을 벌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현대백화점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만들고 있는 건 면세점 사업이 아니라 백화점 사업이에요. 그런 만큼 백화점 부문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우선 지난해 매출은 9.5%가 줄어든 1조 7,504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반토막에 가까운 45.8%나 줄면서 1,986억 원에 그쳤어요. 이런 감소세는 분기별로 살펴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사실 백화점을 포함한 유통업체는 상반기 새학기 특수, 설 특수처럼 하반기 크리스마스 특수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선물을 많이 주고받기도 하고 외출도 많이 하니까 물품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실적이 증가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크리스마스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분기 매출은 2019년보다 4.5%가 줄어든 5,028억 원을 기록하고요. 영업이익은 31.9%가 줄어든 818억 원을 기록해요. 그렇다면 다른 백화점들의 상황은 현대백화점보다 나을까요? 현재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의 매출은 지난해 2조 6,550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9년보다 15.2%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3,280억 원을 기록하면서 36.9%가 감소했어요. 신세계백화점 역시 백화점 부문의 매출은 6.6%, 영업이익은 55.8%가 감소하면서 각각 1조 6,335억 원과 1,314억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죠.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는 코로나로 인한 휴점이나 방문객 감소 같은 이유도 있지만 패션 잡화와 뷰티 부문의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백화점에서 패션 부문은 매출을 책임지는 주력 상품인 동시에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고마진 상품군이에요. 하지만 코로나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여성 정장과 캐주얼은 매출이 25% 이상 줄었고요. 남성 의류 역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식료품 소비는 크게 늘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매출은 백화점보다 감소폭이 적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차이가 백화점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2019년까지만 해도 백화점은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33.4%, CU와 GS25, 세븐일레븐이 31%를 기록한 반면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비중은 28.4%에 그치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 매출 모두에 밀리게 됐습니다. 백화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이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앞에서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사업과 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바로 면세점 사업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백화점 부문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었죠. 하지만 면세점 부문은 신규 점포인 동대문점과 인천공항점을 오픈하면서 2019년보다 매출을 69% 가까이 증가시킬 수 있었고요. 적자 규모 역시 742억 원에서 655억 원까지 개선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면세점은 백화점보다 상황이 나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면세 사업은 준비 기간이었던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포괄주자로 시장에 뛰어든 만큼 경쟁 업체들과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신규 점포 출범 등의 투자가 불가피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실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코로나로 국제 여객 수요까지 감소하면서 적자 경영 역시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인천공항 면세점입니다. 지난 1월 국내 면세점 방문객 수는 코로나 발생 이후 최저치인 34만 3,983명에 불과했어요.
무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가 줄어든 숫자였죠. 결국 롯데와 신라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던 면세점을 철수하기로 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사업장이 사라진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 만큼 고용시장에 관련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업권의 일부를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기존 면세 사업자들이 맡게 됐는데요. 추가로 맡는 면적의 규모가 크진 않아요. 임시 매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없이 매장을 확대한 상태로 운영해야 합니다.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백화점 사업 부문은 수익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4분기 실적이 개선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변화가 해가 바뀌면서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봄이 되면서 살아난 소비 심리에 더해서 코로나로 인한 보복 심리까지 작용한 거예요. 실제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3일부터 9일 동안 현대백화점의 매출은 5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참고로 이런 회복세와 성장세는 점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대체 왜? 자, 지난해와 다르게 신학기 정상 등교가 진행되면서 고마진 상품군인 의류 판매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수도권 신규 점포인 더현대서울을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더현대서울은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던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이어서 5년 만에 출범한 신규 점포인데요. 내부 구조와 구성이 굉장히 특이해요. 대부분 매장으로 채워져 있던 기존 백화점들과는 다르게 매장 면적은 51%에 불과하고요. 49%가 실내 조경이나 고객 휴식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폭포, 실내공원, 무인매장,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가 위치하고 있죠. 그런 만큼 가오픈 첫날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목표 매출보다 30%가 넘는 20억 4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여요. 하지만 미래형 백화점인 더현대서울에게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는데요. 바로 명품입니다. 혹시 명품 매장 입점이 백화점의 흥행을 결정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지난해 업계에서 백화점의 전체 매출은 2019년보다 9.8%가 감소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명품 매출은 오히려 15.1%가 늘면서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했어요. 명품이 백화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현대서울도 구찌, 버버리, 프라다 등의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데는 성공했거든요. 하지만 고객을 모으면서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3대 명품,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매장은 없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매장 없으면 좀 어때? 그게 뭐 그렇게 문제야?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대부분이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3대 명품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 본점,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가는 매출이 증가했어요. 뿐만 아니라 더현대서울은 색다른 경험과 볼거리를 원하는 MZ세대, 즉 2030 세대를 주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MZ 고객 맞춤 매장과 시설을 내부에 배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들의 특징 중 하나가 현재 명품 소비의 중심축으로 부상 중인 젊은 명품족이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현대백화점에서 MZ 세대의 명품 매출 비중은 2017년 22.2%에서 지난해 29.2%로 증가했고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이미 절반에 달하는 명품 매출이 MZ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현대백화점은 과연 더현대서울의 약점을 극복하고 MZ세대를 고정 소비자로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적 회복과 성장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 현대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부터 백화점 산업과 면세점 산업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취업준비생이 궁금해하는 기업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현대백화점의 평균 연봉은 5,600만 원 선이었고요. 동시에 4년제 대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입사 평균 연봉은 3,700만 원 선이었어요. 자, 그런데 언제나 강조하지만 연봉은 직무와 직책, 경력 여부, 성과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캐치 사이트를 기준으로 기업 리뷰 점수는 78.3점이었는데 특히 전직자와 현직자가 말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장단점은 캐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도 맛보기로 살짝 살펴보자면 사무직을 기준으로 장점은 복지와 연봉에 대한 이야기가, 단점은 업무량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한편 현재 현대백화점에 관련된 채용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참고로 현대백화점은 매년 9월에 하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했었어요. 물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늦은 10월에 채용이 진행됐지만 영업관리, 마케팅, 지원, 재경 직무에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부분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추세지만 아직 현대백화점은 수시 채용 전환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 만큼 올해 역시 하반기에 신입 공개 채용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니까 취준생 여러분 꼭 기억해두세요.